지금 이 경기에 이제 빌딩을 사도 되느냐? 네, 그렇죠. 안 되죠, 당연히. 지금 사게 되면은 어쨌든 높은 가격에 사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살만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냐 대상은 있어요.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엔터 부동산의 소속 공인중개사이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개그맨 겸 공인중개사 박충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터 부동산 마케팅 이사 장홍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우리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사실 저희가 또 오늘 첫 번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개그맨 2명이 나와서 뭐 하는 건가 지금 또 의아해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저희는 제가 바로 개그맨 1호 공인중개사고요. 아, 제가 한 3호 정도 됩니다. 아유, 후배님 안녕하십니까? 아우, 예. 또 개그맨에서는 또 선배님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제가 또 선배님이죠. 그렇죠. 오늘 여기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오늘은 저의 선배님. 네.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예. 자, 우리 엔터 부동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거는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연예인과 관련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엔터 부동산이기 때문에 연예인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와 뉴스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심도 있게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저희가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연예인분들의 소식을 또 가깝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연예가 중계 시간입니다. 네. 연예가 중계 첫 번째 시간. 네. 연예인 건물주에 관한 이슈를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맞습니다. 다뤄볼 예정인데, 네. 보통 일반 분들이 네. 왜 연예인 건물주는 왜 이렇게 쉽게 되나? 그렇죠. 건물 너무 쉽게 사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예, 이런 오해라면 오해.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따지고 보면은 솔직히 일반인 분들도 네. 어느 정도 자금력이 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기사화는 네. 연예인 분들만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연예인 분들만 건물이 건물주. 쉽게 산다. 그렇죠. 뭐 건물주가 쉽게 된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어보고자 네. 이 컨텐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의 궁금증과 네. 이런 질문들을 네. 아주 성실하고 네. 심도 있게 답을 해주실 네. 우리 엔터 부동산의 네. 정호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아,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옆에서 혼자서 너무 이렇게 뻘쭘하게 앉아 계셨었어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엔터 부동산의 정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네. 예, 책도 좀 내시고. 그렇죠. 예. 이 분야에서는 거의 뭐 정통하신 네. 부동산계 거의 뭐 그렇죠. 예, 뭐 미다스의 전문가시죠. 예, 네. 전문가시고. 맞습니다. 예, 뭐 이분 거쳐가면 네.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속설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전 처음 듣는. 아, 그래요? 사실 저도 처음 얘기했습니다. 예. 자, 요즘에 우리 연예인 부동산 건물주 다들 이렇게 부러워만 했었는데, 연예인 건물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연예인 분들뿐만 아니라 네. 일반인 분들도 네. 건물을 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아주 지금 힘들다, 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조금 네. 다뤄볼 예정인데, 네. 일단 저희가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네. 연예인 위주로 일단 한번 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 네. 연예인들이 빌딩을 쉽게 매입할 수 있는 비결, 아, 맞아요. 예, 요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네.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쉽게 건물주가 되지? 예. 돈이 그렇게 많나?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연예인들도 그렇죠.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간혹가다 보죠. 예.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인들이 이제 수입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빌딩을 샀을 때, 네. 그분들이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캐시플로우를 보고 신용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예, 연예인이라고 무조건 이제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많이 받아야 제가 알기로 한 70%, 80% 정도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출을 빌딩을 살 때 대출을 네. 받으면 네. 대개 한 40%에서 한 60% 정도 일반
이제 건물주라고 하면은 100억짜리 빌딩을 산다고 하면은 40억에서 한 60억 정도. 그러니까 50억 내외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면은 한 70%에서 80% 많게는 90%까지 대출을 받는다고 이제 나오기도 하잖아요. 연예인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긴 하지만 예. 이제 유명세라든지 이런 걸 보고 대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대출 한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연예인들만의 특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반인 분들도 신용도가 괜찮다고 하면은 한 80% 정도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90%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기 때문에 받는 특권은 아니다. 그런 거죠. 저희는 사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런 고민조차 안 해봤어요. 그리고 요즘 심심찮게 또 보이는 기사들이 연예인 건물주 울고 있다. 맞아요. 이게 가장 최근에 또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은 더 울고 있다. 아주 그냥 펑펑 울고 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제보가 와요. 최근에 강남에 어떤 연예인이 한 280억짜리 280억짜리를 매입을 했어요. 자기 돈 한 130억. 그 다음에 은행 대출 150억. 야, 일단 자기 돈이 130억이 있대요. 저는 13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0억을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280억짜리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6개월 만에 350억이 됐습니다. 부동산, 가치가요? 가치가 70억이 올라갔어요. 6개월 만에. 근데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왜 우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70억이 올랐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울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거 어떤 상황인 거죠? 왜 울고 있을까요? 아니, 빌딩 가격도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요. 빌딩에 대한 가치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팔기 전에는 시세 차익을 본 게 아니겠죠. 100억이 오르든 200억이 오르든 매입했을 때의 가치, 현재 시점에 대한 가치, 그리고 매각 시점에 대한 가치, 매각을 했을 때의 매매 차익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본 차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매각을 하기 전까지는 70억이 올라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집이 뭐 5억짜리였는데 지금 10억이 됐다. 그럼 내가 안 팔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재산세만 더 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은 좋지만,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 관계없이 이제 1주택인 사람들은 가치가 오르면은 세금만 많이 내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빌딩도 마찬가지죠. 빌딩도 이제 70억이다. 그러면 세금만 이제 부담이 되는 케이스고, 또 실제 그 울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280억짜리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대출이 이제 15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출 비율이 280억이니까 그러니까 60%도 안 되는 대출, 안정적인 대출이죠. 아까 우리가 70%, 80%, 심지어 90%가 문제가 된다고 이제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그 반면에 이 단점이 지금 발생한 거죠. 뭐냐면은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좋은 게 뭐냐면은 이자율보다는 임대 수익률이 높았을 때 그때는 빌리면 빌릴수록 이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너무 많이 빌렸어요. 빌렸는데 이자율이 임대 수익률보다 올라가 버리면 그럼 마이너스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10중 8구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몇 년 동안 강남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을 때 이 임대 수익률을 보고 산 게 아니고 매매 차익을 보는 거죠. 향후에 강남은 매매 차익이 많기 때문에 이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매입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보통의 이제 빌딩 하면은 강남권이면 한 3%에서 4% 보나요? 수익률을? 임대 수익률을? 지금 현재는 2023년 시점으로 해서 한 2.5%에서 많아봐야 3% 정도. 와, 많이 떨어졌네. 근데 지금 이자율 같은 게 보통 뭐 5%, 6%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2배가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영 레버리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예 역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2.5%라고 하는 얘기는 레버리지 없이 대출 없이 내 순수한 자금으로 빌딩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빌딩 매매 시장에서는
대출을 받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매매 차익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대 수익이라도 그러니까는 이자 정도는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대출을 받아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고 2.5%에서 3% 정도의 임대 수익을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 버티세요. 이 논리로 이제 매매 시장에서 매입을 컨트롤하고 있죠. 사실 되고 싶은 거 1위가 건물주였어요. 왜냐면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골프 치고 다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말 로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건물주들이 오히려 더욱더 걱정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진 요즘 그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연예인들 지금 사례도 한번 들어봤고 이렇게 지금 수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 빌딩을 그러면은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빌딩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질문사항인데요. 네. 지금 이 경기에 이제 빌딩을 사도 되느냐? 네, 그렇죠. 안 되죠, 당연히. 자,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기가 곤란하죠. 그렇죠. 내려가는 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내려가진 않을까. 그렇죠. 최근에 강남 송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반등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이 기회에 또 오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약간의 반등을 거쳐서 다시 내려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정세가 마찬가지고 금리가 단기간에 풀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어쨌든 부동산 경기는 거품은 조금 더 꺼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점에서 금액대가 높은 빌딩은 어떠하냐. 지금 사게 되면은 어쨌든 높은 가격에 사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살만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냐 대상은 있어요. 있습니까? 어떤 부동산이냐면은 두 가지로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경기가 좋을 때 금액이 올라갔을 때는 정말 좋은 부동산은 안 나와요. 정말 요지에 있는 코너에 있는 그런 부동산들 그 지역을 그 상권을 이끄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런 빌딩들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외곽이라든지 수도권, 경기 쪽, 인천 쪽, 인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급 정도의 있는 그 요지에 있는 빌딩들, 그 중에서도 이제 구도심이라고 있어요. 근데 구도심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오래된 빌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쪽은 임대 수익률이 그래도 5%도 나오고 C급으로 들어가면은 8%, 10%까지 나온 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 수익률이 얼만큼 나오느냐.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저평가된 부동산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타깃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두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그런 매물이 어디 있냐? 어디 가면 그렇게 좋은 매물을 자문을 얻고 이렇게 구할 수 있냐? 멀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